안녕하세요. 올킬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산프레체 히로시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압박하며 전환 속도를 끊지 않는 구조가 강점이다. 저메인 료는 수비 뒷공간으로 라인 브레이킹 침투를 반복하며 방향 전환 후 슈팅각을 빠르게 창출한다. 마에다는 터치라인에서 안쪽으로 접어들며 낮은 크로스로 이선 합류 자원을 찾는 데 능하다. 카와베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세컨드볼 회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격 템포를 유지한다. 특히 1차전에서 보여준 공격 패턴을 유지하되 세트피스 변주와 라스트 패스지를 더 날카롭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원정팀 쇼남 포메이션은 3-1-4-2이며 세 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면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열리는 약점이 있다. 니타는 속도 있는 돌파로 측면을 넓히지만 크로스의 일관성이 떨어져 공격의 완성도가 낮다. 오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에 가담하지만 전환 시 첫 패스가 뒤로 흘러 공격 템포가 느려진다. 오노세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세컨드런을 시도하나 첫 터치 흔들림으로 슈팅 각도를 잃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반복된 전환 지형과 수비 간격 문제는 여전히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요소다. 히로시마는 1차전 패배로 인해 반전 의지가 강하며 세트피스와 뒷공간 침투로 변화를 줄 수 있다. 쇼나는 압박 강도는 유지하겠지만 전환 속도의 불안정성과 간격 관리의 허점이 그대로 남아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드볼 경합과 체력 소모가 겹치며 균형이 무너질 경우 히로시마의 득점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전술적 응집력과 집중력에서 앞선 히로시마가 승리로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홈팀 김포 포메이션은 3-5-2이며 루이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책임지며 상대 수비를 끌어낸다. 플라나는 빠른 침투와 순간적인 슈팅으로 상대 뒷공간을 파고들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낸다. 이강현은 중원에서 압박과 볼 회수를 주도하며 공격 전환 시 날카로운 전진 패스로 전방을 지원한다. 특히 김포는 자신들이 승산 있다고 판단한 경기에서는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 높은 위치에서 공을 빼앗고 그 지점에서 바로 페널티 박스를 공략하는 패턴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 이 전술적 흐름은 상대 수비를 정신없이 흔들며 빠르게 득점으로 이어지는 힘을 발휘한다. 원정팀 천안 포메이션은 3-4-3이며 이정엽은 제공권과 위치 선정 능력을 활용해 문전에서 마무리를 시도한다. 퉁가라는 스피드를 활용해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볼 간수가 흔들린다. 이광진은 중원에서 패스 전개와 압박 저항 능력을 보여주려 하지만 강한 압박 속에서는 전개 리듬을 유지하기 어렵다. 천안은 개별 선수들의 장점은 분명하지만 김포의 높은 압박과 빠른 전환을 버텨낼 만큼 안정적인 후방 전개 능력이 부족하다. 특히 빌드업 과정에서 작은 실수라도 나오면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김포는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고 높은 위치에서 곧바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천안은 이정혁과 퉁가라의 개인 기량으로 변수를 만들 수 있으나 전술적 안정감은 부족하다.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은 경기 흐름을 단숨에 가져오는 무기가 될 것이며 김포가 이를 통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부천 포메이션은 3-4-3이며 몬타뇨는 전방에서 제공권을 활용해 공격에 타깃이 된다. 바사니는 측면에서 속도를 바탕으로 돌파를 시도하지만 전개가 단조로워 위협적인 장면은 제한적이다. 박현빈은 중원에서 볼을 간수하며 공격의 리듬을 이어가지만 전방으로의 날카로운 침투 패스는 부족하다. 특히 사바니의 터치라인 돌파가 하프 스페이스로 연결되며 박스 안 슈팅 기회를 만드는 루트가 핵심이다. 그러나 공격 루트가 단일화돼 상대 수비의 대비가 이루어지면 쉽게 막힐 수 있다. 원정팀 인천 포메이션은 4-4-2이며 무고사는 박스 근처에서 몸싸움과 슈팅 전환 타이밍이 날카롭다. 바로 오는 빠른 발을 활용해 측면에서 침투 후 무고사와의 연계 플레이로 기회를 만들어낸다. 이명주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2대1 원투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 전개를 이끈다. 인천 역시 무고사 바로 후 중심의 페널티 박스 공략 루트 외에는 변칙성이 부족하다. 후반 교체 카드 또한 공격력 강화에는 제한적이어서 경기 양상 자체가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부천은 측면 공략, 인천은 원투 패스라는 단일 루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서로의 공격 패턴이 단조로운 만큼 수비진이 대응하기 쉬워져 결정적인 장면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후반 교체 카드 또한 경기 흐름을 극적으로 바꾸지 못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루즈한 흐름 속에서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홈팀 화성 알툴은 전방에서 강한 피지컬을 활용해 포스트 플레이와 공중 경합에 강점을 보이며 공격의 기점을 만들어낸다. 김병호는 노련한 움직임과 침투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며 득점 감각이 살아있는 공격 자원이다. 데메트리우스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을 기반으로 전진 돌파를 주도하며 크로스로 공격의 루트를 다변화한다. 화성은 4-4-2를 통해 단순하면서도 직선적인 공격 패턴을 고수하고 있어 주전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하지만 전술적 변화가 부족해 상대가 대비하면 파괴력이 쉽게 반감될 위험이 있다. 원정팀 충남 아산 응고이는 최전방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순간, 스피드로 압박을 가하며 뒷공간 침투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든다. 한교원은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를 오가며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응고이와의 스위칭 플레이로 수비 라인을 흔든다. 손준호는 중원에서 전개와 패스 공급을 책임지며 전체 공격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키플레이어다. 충남아산은 3-5-2 구조를 기반으로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지만 결정력 있는 마무리에서 기복을 보인다. 특히 공격 루트가 응고이, 한교원 조합에 과도하게 의존해 전술적 다양성이 떨어진다. 화성은 알둘과 김병호를 통한 직선적 공격 루트 외에 대안이 부족하고 충남아산 역시 응고이, 한교원 콤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플랜 B 부재 속에서 전술적 변화가 없다는 공통점은 곧 경기의 균형을 의미한다. 결국 두 팀 모두 상대를 무너뜨릴 뾰족한 한방이 없고 승부는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홈팀 가시와 레이솔 포메이션은 3-4-3이다. 호소야는 박스 안에서 타깃 역할과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하며 세트피스에서도 제공권으로 득점 루트를 확보한다. 세가와는 빠른 전환 국면에서 속도를 붙여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주도하고 컷백 패턴 연결로 득점 기회를 만든다. 야마다는 압박 회피 패스와 전진 전개로 좌우 폭을 넓히며 윙백들의 왕복 움직임과 맞물려 측면 수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만든다. 특히 1차전에서 대승을 거두며 자신감을 얻었고 이번 2차전도 같은 기조로 실리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 원정팀 요코하마 마리노스 포메이션은 4-2-3-1이다. 타니무라는 수비 라인의 뒷공간 커버와 제공권 대응으로 중심축을 형성한다. 크룩스는 측면에서 직선 돌파와 빠른 크로스 타이밍으로 공격 템포를 높인다. 우에나카는 세컨드볼 대응과 근거리 마무리 능력으로 박스 근처에서 위협을 더한다. 하지만 리그 일정과 맞물린 로테이션 부담으로 인해 컵 대회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환 리듬이 끊길 경우 크로스 의존도가 높아지고 측면 뒷공간에서 반복적인 노출이 이어질 수 있다. 가시와는 전환 속도와 세트피스 집중력이 분명히 무기가 되고 있으며 1차전 승리 경험까지 더해진 상태다. 반면에 요코하마는 리그와 컵 대회 병행 부담으로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다. 결국 이번 2차전도 가시와가 실리를 챙기며 연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가와사키 포메이션은 4-2-3-1이다. 에리소는 포스트 플레이와 등지는 움직임으로 이선 합류 시간을 벌어주며 전방 연결의 기점이 된다. 이토는 직선적인 돌파와 순간 스피드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어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 오아키자카는 템포 조절과 중거리 패스를 통해 경기 흐름을 안정시키며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전개를 이어갈 수 있다. 1차전에서 1-1로 비겼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홈 어드밴티지를 활용해 초반 압박과 빠른 리스타트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더운 날씨 속 체력 관리와 교체 자원 활용까지 고려하면 후반부로 갈수록 가와사키 쪽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원정팀 우라와 포메이션은 4-2-3-1이다. 구스타프소는 박스 근처 프리킥에서 날카로운 킥으로 직접 득점까지 노리지만 상대의 전환 압박에 시야가 좁혀질 수 있다. 마테우스 사비오는 킥 정확도를 앞세워 세트피스를 전개하지만 지나치게 세트피스 의존도가 높아 공격 루트가 단조롭다. 고모리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에서 위협을 줄 수 있으나 압박을 빠르게 회피하지 못하면 공을 잃고 역습을 허용할 위험이 있다. 1차전에서는 세트피스로 균형을 만들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전환 국면에서 끊기는 순간이 잦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비 블록이 내려앉는 흐름이 반복되면 후반 체력 저하 국면에서 뒷공간 노출이 심화될 수 있다. 1차전 무승부로 긴장감이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이번 경기는 가와사키가 홈에서 강하게 압박하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우라와는 세트피스 외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압박 강도가 높아질수록 한계가 드러난다. 결국은 에리송과 이토의 직선적인 움직임이 경기 흐름을 결정지으며 가와사키가 승부를 끊어낼 가능성이 높다. 후반 교체 카드 활용에서도 가와사키의 우위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구도다. 홈팀 비셀고베 포메이션은 4-3-3을 가동하며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에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무토는 연계와 폭넓은 움직임으로 중원과 전방을 이어주며 박스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다. 미야시로는 뒷공간을 파고드는 다이애고널 런과 세컨드볼 반응이 빠르며 전방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제공한다. 아사카는 측면에서 빠른 크로스와 컷백, 니어 타이밍 공략으로 찬스를 창출한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 러닝 점프 후 중간 지점으로 잘라먹는 패턴이 위협적이다. 중원 이선의 압박 전환 속도도 빨라 상대 빌드업 첫 패스를 차단하는 빈도가 높다. 원정팀 요코하마 FC 포메이션은 3-4-3이며 후방 빌드업을 통해 측면을 넓히며 전개 속도를 끌어올린다. 아다일토는 스피드와 1대1 돌파 능력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 공략하지만 체력 소모가 큰 편이다. 주앙 파울루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지만 전환 시 압박 강도가 높을 경우 실책이 잦다. 야마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에 기여하지만 라인이 높아지면 하프 스페이스 간격이 비며 수비 집중력이 흔들린다. 특히 코너킥 수비에서 니어 포스트 커버가 불안해 세트피스에서 실점 리스크가 크다. 1차전 패배로 동기부여가 강한 비셀고베는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패턴을 앞세워 반전을 노릴 것이다. 요코하마 FC는 전개 속도를 살릴 수 있지만 라인 간격 관리와 코너 수비 불안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결국 디테일과 압박 강도에서 앞서는 비셀고베가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